다시 이어서 갈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개념 부분 또 몇 개를 좀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좀 올려놨어요. 참고할 수 있는 개념 링크 드리고 밑에는 이제 문제니까 또 풀어볼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화면 또 한번 볼게요. 아까 풀었던 문제 다음부터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숙달해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혹시 모르시는 게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마음껏 해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각각의 크기와 색상과 정렬 상태가 다른 링크 버튼 3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정답 예시를 보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얘를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조를 저는 그냥 재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젠코딩 같은 걸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 살려놓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A 태그 3개가 사용이 됐고 그 사이사이에 BR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줄을 바꾸고 있는데 이 모양대로라면 우리가 이 A 태그 첫 번째 A 태그를 고르는 방식, 두 번째 A 태그를 고르는 방식, 세 번째 A 태그를 고르는 방식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이 없진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개념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에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BR 태그를 없애고 이 A 태그들을 각각 블록 요소인 태그로 감싸 주도록 할게요. 그러는 편이 지금 당장은 좀 더 편할 거니까. 그럼 BR 태그 대신에 블록 요소가 알아서 줄바꿈 해줄 거고, 그리고 하나씩 골라낼 수 있는 것까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div 이 녀석한테 바로 가지 말고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자 관련된 내용도 아마 개념 부분에 있었을 텐데 이거 오른꺽쇠 얘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 html 태그 상황에서 이 네이버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a 태그 고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한테 제가 컬러 블랙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폰트 사이즈를 한 이 정도 키워주고 또 다른 거는 뭐 건드릴 게 없어 보이네요. 여기선 스탑.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컬러 레드 폰트 사이즈 이 정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비의 자식으로 있는 A에게 컬러 블루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요구한 정답은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얘 정렬 상태를 해달라고 해놓고 정렬이 딱히 없네요. 정답 예시에. 크기와 색상이 다른 링크군요. 정렬은 그 다음 문제였나 보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자로서 이 A 태그를 하나하나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정렬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텍스트가 좀 달라졌지만 저는 그냥 네이버, 구글 다음 그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나는 오른쪽 끝,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왼쪽에 붙어있는 상태. 이제 정렬에 관련된 얘기겠죠. 자,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정렬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하나가 왼쪽 끝이니까 오른쪽이니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사용해서 네이버를 라이트로 보내려고 한 건데, 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건 이제 글자 정렬이에요. 글자 정렬을 제가 A 태그한테 속성을 부여를 했고 라이트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얘는 그러면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는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A 태그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 라이트 오른쪽 끝으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정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었고 붙으라고 해도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고 있지만 티가 안 난다.
그럼 우리는 이 텍스트 온라인이라는 속성을, 글자 정렬의 속성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div 자식으로 있는 a까지 찾아 들어오지 않고 div한테 텍스트 온라인을 부여를 한다면 a 태그는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얘는 그럼 이동을 해요. 근데 이게 이동을 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지금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div의 영역이고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노란색이에요. a 태그 자체가 지금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div한테 글자를 정렬할 거야, 오른쪽으로 가 라고 명령했더니 a 태그가 이동을 했어요. a 태그는 지금 그럼 뭐란 얘기예요? a 태그도 글자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 관련된 그런 속성들을 사용을 했을 때 a 태그가 글자 취급을 받아서 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 여러분들 개념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인라인 블럭 이 두 녀석은 본질이 글자화예요. 애초에 글자 취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div의 글자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div 그리고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이 녀석한테 제가 이걸 기준으로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자,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예요?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 얘는 몇 글자일까요?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한 글자입니다. 누구? a 태그. 그러면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예요? 세 글자인 거죠. 네이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태그 자체가 하나의 글자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글자 정렬이라고 하는 텍스트 온라인을 통해 얘도 정렬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div는 블록 요소라서 너비가 최대화가 되니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붙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티가 날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운데로 옮길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치면은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부여를 하면 갈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섹션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안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줄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 거예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거밖에 안 돼서 얘는 지금 센터로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정렬을 잘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A 태그 자체의 너비가 길어진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냥 위드를 주면은 사실 잘 안 먹어요. A 태그는 인라인 요소라서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라는 속성이 부여가 안 되는데 그냥 주면 안 되고요. 이걸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너비가 늘어나니까 조금은 움직이죠. 그럼 이 너비가 최대화가 된다면 진짜로 가운데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너비 최대화를 어떻게 줘요? 우리가 너비 최대화 줄 수 있는 방법. 부모의 너비를 따라가라라고 해서 100%를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블록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어차피 최대화가 될 거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늘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 구글이라는 두 글자를 진짜로 정렬하겠다라는 의미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두 방식 다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정렬할 때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얘는 div에게 텍스트 온라인 라이트를 줬기 때문에 a 태그의 디스플레이가 변경된 적이 없어요. a 태그 자체는 아직 그대로 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라인 글자의 성질을 띠고 있는 녀석인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블록으로 바뀌었으니까 A 태그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변경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태그가 줄을 혼자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못 쓰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 오히려 최대화가 더 좋아 라는 상황이라면 위에 거보다는 아래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효율적인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를 해보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할 때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둘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녀석을 항상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이라는 글자는 왼쪽에 붙어 있는데 얘는 별도로 건드릴 필요가 딱히 없겠죠. 만약에 건드린다라고 하면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로 놔주면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0칸짜리 바둑판을 만들고 하나의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칸의 배경색이 바뀌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실제로 좀 작아져서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더 많이 올라오고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 이 녀석은 딱 봐도 글자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인라인 요소들이 본질이 글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텍스트 그냥 메모장 하나 열어서 안녕하세요를 쭉 썼는데요. 여기 안녕하세 다음에 요가 밑으로 내려갔죠. 이거 제가 엔터 쳐서 내려간 건가요? 그냥 밀려서 내려간 거죠. 글자는 원래 더 이상 공간이 없으면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줄바꿈을 해서가 아니라. 인라인 요소들도 똑같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글자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여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요소에도 이렇게 여백이 생기듯이 그런 특징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일단 100칸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100칸을 태그를 직접 다 만들려면 힘들 거니까 우리 이제 젠코딩을 활용해서 이렇게 곱하기 숫자를 응용을 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div 곱하기 100, div가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그는 한 번에 구성이 됐고요. 이 div들을 한테 너비 높이를 100씩 일단 부여를 할 건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레드하면 눈 아프니까 그린 같은 걸로 할게요. 이러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얘네가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일단 모양은 나왔죠?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위로 올라올 것이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아래로 내려갈 거고 모양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요구한 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올라간 칸만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호버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자, div 태그인데 호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란 뜻이라서 마우스가 올라간 div한테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CSS가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핑크 같은 걸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이 요구한 대로 올라간 칸에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호버라는 개념을 활용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div 네모들을 제가 가운데 정렬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거 보면 가운데 정렬 안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여백은 여긴 이만큼인데 여긴 이만큼 나왔잖아요. 이거 정렬 안 됐죠. 제가 이 네모들을 전체를 다 화면상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저는 뭘 하면 되죠?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텍스트 얼라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div는 블록 요소 아닌가요? 텍스트 얼라인은 글자 정렬인데 블록 요소한테는 텍스트 얼라인이 안 먹을 텐데 네, 안 먹죠. 근데 이 div 지금 블록이에요? 아니죠.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녀석들은 더 이상 블록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iv들은 각각 하나하나가 글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을 지금 전체를 다 div들을 전체를 다 정렬을 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다른 별도의 태그 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감싸준 녀석에게 텍스트라인 센터를 부여를 한다면 얘는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div 하나하나가 결국에 다 지금 글자 취급을 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보고 갈까요? 섹션에도 색을 백그라운드를 좀 입혀놓고 제가 여러분 div에 호버를 하는 게 아니라 섹션에 호버를 하면 과연 마우스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색깔이 바뀔까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섹션의 호버, 그럼 마우스가 올라간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찾아가는 건데 섹션의 영역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많죠. 지금 화면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div들이 다 바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면 얘는 div에요, 섹션이에요?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은 섹션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섹션이에요, div에요? 디테일하게 보면 div 같죠? 근데 여기도 섹션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진짜 순수하게 div로만 인식이 됐다면 마우스가 올라간 섹션의 자식인 div가 색깔이 바뀌는 건데 얘가 div였다면 섹션에 마우스가 안 올라갔으니까 색깔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뀐다라는 건 이 영역도 결국에는 섹션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호버를 다시 div 쪽으로 옮기면 얘는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이렇게 하나씩만 움직일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호버라고 하는 이 속성은요, 이런 애들은 뒤에,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놔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보다 좀 더 앞으로 와도 기능이 똑같아, 문제가 없어 라는 상황이 생기면 얘는 무조건 앞으로 옮길 거예요.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다 둬도 문제가 없다면 얘는 다 앞에다 둘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코드를 좀 바꿨어요. 이제 섹션 하에 div가 100개 있었는데 div들이 랩이라는 각각 부모를 가지게끔 태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섹션의 자식으로는 랩이들만 있는 거고요. 100개가. 그 랩이들의 자식으로 또 div가 존재하는 상황. 화면상에 나타나는 변화는 없어요. 그죠? 지금 div에 마우스 올리면 색깔 변하니까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선택자 한 번 더 정확하게 써줬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 호버를 랩이로 옮겼을 때 기능상의 문제가 없거든요. 똑같아요. 이러면 호버를 div가 아니라 내비 쪽에 놓겠다. 앞쪽으로 당기겠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거 훨씬 좋은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실제로 다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둘 다 상관이 없다면 앞쪽으로, 근데 당연히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자, div 태그만 사용해서 이렇게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 녀석은 묵살을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다른 태그를 사용하지 말고 div 태그만 사용을 하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사과라고 하는 텍스트들만 색깔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보죠.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사과를 감쌀게요. 여기 사과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제 div 태그는 블록 요소라서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하니까 아니야 한 줄을 혼자 써야만 하니까 줄이 바뀌었어요. 이 녀석이 줄을 바꿀 수 없게 못 바꾸도록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레드로 준다면 해결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건 맞지만 이렇게 되면은 당근이나 양파나 오렌지 귤 같은 녀석들은 결국 태그 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한테 뭔가 별도의 설정을 주고자 할 때 얘네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 이번에는 모든 녀석들을 div 태그로 다 감싸 볼게요. 자, 감쌌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색깔이 다 같이 바뀌는 게 문제죠. 근데 여기서 사과들만 바꿔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div밖에 없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형제 몇 번째 형제를 고르는 이런 거 안 배웠기 때문에 뭐 클래스나 아이디 같은 거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거기까지는 그거 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면 돼요. 관계를 하나 더 쌓으면 됩니다. 사과한테는 div를 하나 더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색깔 바꾸는 이거를 div에 자식으로 있는 div들만 색깔을 컬러를 레드로 할 거야. 여기가 좀 잘못됐군요. 닫는 태그가 왜 다 닫는 태그가 됐지? 이렇게. 그러면 열리고 열려. 이러면 됐죠? 이러면은 이제 당근, 양파, 오렌지, 귤 이 녀석들한테 뭔가 색깔을 입히고 싶을 때 여기다가 컬러를 뭐 레드로 블루로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블루인데 이 녀석들만 레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똑같은 컬러 div를 찾아가서 컬러를 블루로 바꾸고 레드로 바뀌었는데 사과가 레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코드상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먼저 작업한 거를 뒤에서 또 건드린다면 뒤에서 건드린 녀석이 마지막 작업 결과를 가지게 되는 형태도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선택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 비해서 CSS는 우선순위를 가진다 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얘는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가지를 다 할 거라서 쉬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도록 하죠.